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드디어 쉬지 않고 30분을 뛸 수 있게 된 문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저를 보시면 저 사람이 뛰고 있는 건가, 걷고 있는 건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시는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분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이키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위대함을 발견하는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디어는 스포츠의 얼굴을 그리고 스포츠의 신체를 무엇으로 재현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막말 대잔치였습니다. 제일 유명했었던 게 이 발언인데요. 여성 선수가 저렇게 쇠로된 장비를 잘 다룬다니 놀랍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경기를 중계할 때 나왔던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펜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로 만들어진 장비를 잘 다루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심지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그 경기장에 선 선수에게도 여성 선수, 약한 여자라고 하는 라벨을 더 씌움으로써 뭐라 그럴까요? 이 선수의 기량을 축소시키는 어떤 평가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물론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28이라면 여자 나이로 많은 나이거든요. 라던가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릅니다. 라든지 지금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기량이 상승한 것을 보면 사랑의 힘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외모 평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존재하는 성차별적 시각이 계속 스포츠 중계에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과연 성차별뿐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이 펼쳐지는 장이 스포츠 중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0년 피파 월드컵 TV 중계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그 중계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인종차별, 특히 흑인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똑같은 골을 넣었는데 흑인 선수가 넣었을 때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슛을 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백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정확하게 계산된 골이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과 정확하게 계산된 슛이라고 하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중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흑인이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은 팩트 아니냐.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흑인 신체 기량이 백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이성, 지능, 문명에, 흑인은 육체, 본능, 자연에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은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우생학적 환타지일 뿐인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흑형이란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흑형도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인의 신체성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그 표현은 한편으로는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인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흑인은 신체적으로 위대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스포츠 징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 학습되었는지 사실은 반성적으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스포츠와 미디어가 만나는 또 다른 장인 광고 쪽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와 관련된 광고의 장에서 제일 많이 펼쳐지는 건 역시 성차별적인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욕도 많이 먹었던 광고사에 길이 남아있는 유명한 광고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2004년에 슈퍼볼 중계 사이사이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나왔던 광고인 버드와이저 광고입니다. 제목은 튠 아웃이라는 광고였어요. 말하자면 무시한다라는 제목의 광고인 거죠. 광고를 보시면 슈퍼볼 경기장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심판이 서 있고 옆에서 코치가 막 떠드는 거죠.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보냐. 근데 심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싹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소음에 초연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장소는 집. 식탁에 앉아 있고요. 옆에서 와이프가 시끄럽게 떠듭니다. 하지만 초연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재치 있는 광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시끄럽게 잔소리하는 여자와 그것을 무시하는 남자라고 하는 성별 고정관념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광고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의미망들이 형성되는데요. 제가 이 광고를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이 스포츠가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남성향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볼 경기가 진행이 될 때 그 남성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슈퍼볼만의 광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광고에서 그 광고주들이 어떤 광고 내용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남성 시청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미지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식물성 햄버거를 선전하는 어떤 광고였는데요.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의 어떤 신체라고 하는 것을 등치시키면서 이 햄버거를 즐겨라 라고 남성 시청자들을 초대하는 이런 식의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이 슈퍼볼 광고의 세계에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주인, 스포츠를 하는 그 얼굴,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남성으로 상상되는 이런 장이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들었지만 물론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운 이미지가 이거였는데요. 사실 영화에서는 여전히 국가주의적인 감동, 그래서 심파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인기를 끌려고 하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식의 애국주의적인 스포츠 영화가 이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대중들의 각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위계 질서를 좀 뒤엎고 생존주의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경쟁을 고취하는 이런 식의 문화를 비판하는 작은 영화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4등이라든지 족구왕이라든지 걷기왕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국 프로야구 문화 안에서의 성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야구소녀 같은 영화가 개봉을 해서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대중은 달라지기 시작한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사고방식에 부응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내놓고 있는 스포츠 관련 광고의 이미지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Just Do It, Just Do It 발음이 맞나요? Just Do It 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소년들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었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너의 위대함을 믿어 같은 식의 다른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면서 소녀들의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을 고양시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정말로 감동적이었었던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 나이키가 내놓은 한 편의 광고였습니다. You can stop sports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건 멈추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진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중계 클립들을 뒤져서 사실은 보시면 모자이크를 하는 거거든요.
왼쪽 절반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 절반에 있는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경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어붙이면서 사실은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국경을 넘어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우리라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로부터 배우는 가치들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